오늘 이야기는 조금 섬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원 아파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경매에 나왔는데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서 공짜로 줘도 안 갖겠다고 버려진 집들을 말합니다. 영화 속 유령 도시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1월 현재 대한민국 지방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화입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평당 2억 원을 향해 달려가는데 차로 3시간만 벗어나면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중고차 한 대 값보다 못한 현실. 지방은 이미 소멸 단계를 지나 증발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화려한 서울공화국의 불빛 뒤에 가려진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지방의 처참한 민낯. 오늘 저는 통계청과 국토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확실하고도 공포스러운 미래 보고서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 멀리 경상북도나 전라남도에서도 구석진 곳에 있는 시골 마을 할머니들만 계시는 농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건 5년 전,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026년 지금 소멸의 파도는 농촌을 집어삼키고 중소도시를 넘어 이제는 광역시의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빈집 실태조사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전국의 빈집수가 공식적으로 200만 호를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주택 10채 중 한 채가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집이라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빈집의 증가 속도입니다. 과거에는 인구가 줄어서 빈집이 생겼다면 지금은 도시 기능이 마비되어서 사람들이 탈출하느라 빈집이 생깁니다. 밤이 되면 아파트 단지 전체에 불이 켜진 집이 서너 곳밖에 없는 다크타운이 수도권 외곽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지도는 그대로지만 그 안에 사람과 돈은 이미 지워졌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대한민국의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동안 나머지 국토의 88%는 서서히 괴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균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의 전신 마비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지방 소멸의 가장 심각한 징후는 바로 제2의 방어선이라 불리는 지방 거점 광역시들의 몰락입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한때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엔진이었던 이 도시들이 지금 멈춰서고 있습니다. 부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최대 항구 도시인 부산은 이미 노인과 바다라는 자주 섞인 별명을 얻은 지 오래입니다. 2025년 기준 부산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광역시 중 최초로 25%를 넘겨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젊은이는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나고 도시에는 은퇴한 노인들만 남았습니다. 대구와 광주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도심 한복판의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반에 60명씩 콩나물시루처럼 공부하던 학교들이 이제는 신입생이 한 자릿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속출합니다. 노키즈존을 굳이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노키즈존이 되어버린 도시. 이것이 2026년 지방광역시의 현실입니다. 광역시가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인구가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도시가 담당하던 권역의 인프라가 붕괴된다는 뜻입니다. 부산이 무너지면 경남이 무너지고 광주가 무너지면 전남이 소멸합니다. 지방 거점 도시들이 인구를 붙잡아두는 댐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대한민국 인구의 서울 쏠림 현상은 통제불능의 가속도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경제를 지탱하는 산업 현장은 어떨까요? 지방의 산업단지를 가보면 마치 한국이 아닌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지방공단이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울산, 거제, 구미, 창원. 이곳에 가면 생산직 대기업에 취업하고 결혼해서 집 사고 중산층으로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곳은 한국인 청년제로 지대가 되었습니다. 지방의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한국 사람 뽑는 건 로또 당첨보다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연봉을 4천만 원, 5천만 원 준다고 해도 서울의 편의점 알바를 하겠다는 청년들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지방에는 문화도 의료도 교육도 그리고 미래도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2026년 현재 지방 제조업 생산직의 40%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졌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밤이 되면 공단 주변 거리는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의 야시장처럼 변합니다. 가게의 간판도 외국어로 바뀌고 있죠.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할 문제는 기술의 단절입니다.
숙련된 한국인 기술자가 은퇴하고 그 자리를 단기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채우면서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 기술이 전수되지 못하고 끊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 소멸이 곧 제조업 경쟁력의 소멸로 이어지는 끔찍한 나비 효과를 예고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현상은 자산시장, 즉 부동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불패를 믿어왔지만 지방에서는 이미 부동산 필패를 넘어 부동산 무가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의 구축 아파트들을 보십시오. 매매가가 3천만 원인데 전세가 2,500만 원, 수리비가 1,000만 원입니다. 집을 팔아도 수리비를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파트들은 경매 시작가가 수백만 원대까지 떨어져도 유찰됩니다. 왜일까요? 보유하는 것 자체가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빈집이 되어도 재산세는 나옵니다. 관리비도 나옵니다. 나중에 철거하게 되면 철거비도 내야 합니다. 팔리지도 않고 새놓을 수도 없는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방에는 제발 명의만 가져가 달라며 공짜로 집을 내놓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에 집을 가진 사람들의 자산 가치가 영원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가 50억 원을 돌파할 때 지방 아파트는 영원이 되는 극단적인 자산 양극화. 이것은 지방 중산층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인 집값이 똥값이 되었는데 무슨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소비를 하겠습니까? 지방의 내수 경제가 살아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떠나고 돈이 마르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사라질까요? 바로 생존 인프라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의료입니다. 지방 소도시에는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멸종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앰뷸런스를 타고 1시간 넘게 대도시로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응급 환자가 발생해도 골든타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응급실이 없습니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기대 수명이 짧아지고 살릴 수 있는 목숨을 잃게 되는 의료 격차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교육은 어떻습니까? 폐교된 학교들은 흉물처럼 방치되거나 노인 요양시설로 바뀝니다. 스쿨버스가 오지 않는 마을, 학원이 없는 동네. 이런 곳에서 누가 아이를 키우고 싶겠습니까? 인프라 부족이 인구 유출을 부르고 인구 유출이 다시 인프라 붕괴를 부르는 죽음의 나선이 지방 도시들을 휘감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하수도 관리나 쓰레기 수거 같은 기초 행정 서비스조차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세수가 줄어드니 공무원 월급 줄 돈도 부족하고 도로를 보수하거나 가로등을 켤 예산도 없습니다. 밤이 되면 도시 전체가 암흑천지로 변하는 유령 도시. 영화 속 장면이 아니라 2026년 대한민국 지방의 방거리 풍경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빨아들인 서울은 행복할까요? 이것이 바로 서울공화국의 역설입니다. 지방이 무너지면서 서울로 몰려든 인구는 서울의 경쟁을 극한으로 몰고 갔습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교통지옥과 입시 전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서울 청년들은 생존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합니다. 서울의 학계 출산율이 전국 꼴찌인 0.5명대인 이유입니다. 지방은 사람이 없어서 망해가고 서울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이를 낳지 않아 망해가는 구조. 결국 지방의 소멸은 서울의 지속 가능성마저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텅 비면 서울에 식량을 공급할 농촌도 에너지를 공급할 발전소도 물건을 만들어낼 공장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서울 혼자서는 결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 몰락은 곧 대한민국 전체의 침몰을 예고하는 전주곡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지방을 부흥시키자, 인구를 늘리자는 구호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200만 호의 빈집과 영원이 된 지방 아파트는 우리가 성장 사회에서 축소 사회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개발과 확장이 아니라 현명하게 줄이는 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흩어진 마을을 거점 지역으로 모으는 압축 도시 전략, 빈집을 철거하고 숲으로 돌려주는 생태적 복원, 그리고 외국인 이민자들과 상생하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합니다. 지방에 집을 사려는 분들은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투자가 아니라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면 지방 부동산은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방의 세수 부족은 결국 중앙정부의 교부세 부담으로 여러분의 증세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방 소멸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국가적 재난입니다. 유령 도시가 된 지방의 방거리가 서울의 화려한 야경마저 꺼뜨리기 전에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대수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대비하는 차가운 예방주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데이터가 말해주는 진짜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